지금 저 JTBC는 MBC랑 비슷하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9일 공지에서 21일 선고가 유력하다라고 하고 채널 A는 약간 다른 보도예요. 한덕수의 탄핵 심판 평의가 진행 중인데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이 평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덕수를 먼저 하고 다음 주에 윤석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가 맞다고 보세요? 저는 이 부분이 왜냐하면 이게 내란에 대해서도 한덕수 총리가 걸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란에 공모했고 이 부분도 탄핵의 하나의 사유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게감이 대통령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 내란과 관련해서 먼저 좀 법리적으로 정리가 돼야 거기에 좀 부속하는 사람들, 조지호 경찰청장 다 탄핵이 지금 계류 중인 사람들, 이게 순서대로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매듭이 먼저 지어지는 게 자연스러워서 지금 아마 법조계에서 가장 많은 의견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과 한덕수 총리의 탄핵 여부가 같은 날 거의 동시에 나올 거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가 먼저 나오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나온다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란죄를 저울질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고, 만약에 한참 후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최성목 대행 체제가 되게 짧게 더 존속하고 그 다음에 또 한덕수 총리 그렇죠. 체제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정치적 사법기관이라는 게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라서 아마 거의 동시에, 그러니까 이 대행 체제에 뭔가 껄끄러움, 이 자연스럽지 못한 것도 한 큐에 정리하는 방향으로 아마 동시에 나올 거다. 그래서 저는 채널A 이 단독 기사가 의미가 있다면 평의를 하는 부분이 이 조율을 할 거예요. 선고기일을 한덕수, 윤석열. 그러면 평의에 들어갔다라는 건 이 조율을 하면서 조만간 결론을 낼 거라는 수순으로 가는 게 맞고, 국민의힘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덕수 총리는 쟁점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150일, 200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살펴볼 부분이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안에 한 금요일이 지금 다시 유력하게 거론이 되던데 그때 한덕수 총리랑 같이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도 양치기 소년이 돼가지고 저도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제가 오래전에는 1월 달에는 이제 3월 셋째 주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그냥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나오는 얘기들, 사실 탄핵이 이제 각하다, 기각이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다. 그냥 뇌피셜인 것 같고, 왜 이렇게 늦춰지냐. 통상적으로 봤을 때 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지금 2주였는데 지금 3주잖아요. 이번 주가 3주가 됐으니까 최종 평의 그렇죠. 판결 이후에.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탄핵 심판하고 일정 조율하고 하느라고 하는 게 좀 더 유력한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 보도를 하는 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전직 헌법재판관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아마 순서는 모르겠는데 이번 주에 한덕수, 다음 주 화요일쯤에 윤석열이 되든지 아니면은 윤석열 한덕수가 되든지 아마 다음 주 화요일 전까지는 대충 다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끌 일인가 댓글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아까 또 그리고 장윤민 변호사님은 정치적 사법기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정치적 사법기관이라는 게 리터럴리 실제로 그런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원래 정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게 그 목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딱 결정을 하면서 이 헷갈렸지 우리가 결정해 줄게 요런 거기 때문에, 이 정치적 사법기관에서 이 정치적이라는 말을 어떤 한편에 섰다 요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좋은 의미의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그거를 사법이라는 형태로 해서 해결한다. 요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는 게 맞겠고요. 그거를 너무 이렇게 누구 편에 선다, 민주당 편에 선다, 무슨 국민의힘 편에 선다 이렇게 헌재 존립 이유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해석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나라마다 다른데 대표적으로 민주주의적 방식과 법치주의적 방식이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민주주의적 방식은 쉽게 얘기하면은 의회에서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탄핵을.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원, 상원을 거쳐서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거든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예, 사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정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맞을 수 예, 있어.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 이제 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방식이고. 국회 중심주의고 예. 거기도 사실은 다 선출직이거든. 선출직이거든 거기도. 다. 근데 한국이나 독일은 네. 헌법재판소가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나 이제 법원에서 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역사적으로 장윤미 변호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독재 국가였기 때문에 독재 국가에서 87년 체제에서 야 사법부까지 다 농락했으니까 요거 따로 두자. 그래서 우리 헌법은 최소한 지켜두도록 헌법재판소를 만들자. 뭐 대부분까지 니들이 다 농락했잖아. 요런 측면이 네.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 정치적 이러면 우리가 일단 반감을 갖고 뭐 반감을 편향을 가져요. 이 예. 담은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사회 갈등의 통합적 기능을 헌재가 담재한다는 인식이 그렇습니다. 대단히 강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직 헌법재판관들을 그 취재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를테면 뭐 간통죄 같은 것도 되게 오래 걸렸어요. 폐지되는데 이게 2005년도인가까지 왔는데 한참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나 이거 문제 있는데 이건 벌금형도 없고 말이야. 사람의 이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는데 이거를 징역을 살리고 하는 게 맞나? 정가제를 만드는 게 맞나?라는 문제 의식이 있어도 나 하나 때문에 이게 위헌 이렇게 되면 이게 온당한 방향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개 의견으로 이 벌금형이 없다는 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나는 이 법률 자체는 존속하는 게 맞다라고 결정을 내렸다고 그 당시에 평의에 참석했던 재판관들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의 독단적인 의견. 지금 이른바 찌라시 형태로 본인들의 이 희망 회로대로 아무개 재판관이 지금 뭐라고 했다더라. 누구가 돌아섰고 지금 그래서 각하 의견까지 나온다. 이게 하등 의미가 없다라고 전부 보여지는데 찌라시예요. 네, 이 네. 부분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기능, 역사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해야 되는 업무, 임무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 8대 0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귀결이 나올 겁니다. 특히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렇겠죠. 김연아 평론가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8대요. 이거는 이제 다른 어떤 사회적인 어떤 뭐 가령 지금 말씀하신 뭐 임신 중단이나 이런 거는 이제 사회적인 의견 분포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사안이지만 이거는 헌법 위반 여부를 이제 다퉈야 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다른 판단의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파면이냐 아니냐, 탄핵 인용이냐 아니냐를 볼 때는 당연히 이거는 8대 0 외에는 다른 결론이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건인데 다만 왜 늦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밖에서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파면이냐 아니냐인 것이지만 내부에서 판단할 때는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다. 파면이냐 아니냐는 이제 명확한 것이지만 하지만 결정문이라는 거 쓸 때는 거기에 이제 주어진 쟁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각각의 의견들이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각각의 의견들을 다 충실히 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령 박근혜 전 대통령 결정문 탄핵 결정문만 봐도 우리가 관심 가지는 거는 박근혜 탄핵됐어 이거만 관심 가지지만 그 결정문의 대부분의 그 당시에 나왔던 쟁점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쭉 써 있잖아요. 그렇죠. 다 써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 써 있는 거에 플러스 3명의 재판관이 2개의 별개 의견을 따로 첨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똑같은 결론인데 8대 0이라는 똑같은 결론으로 가지만 그래서 박근혜는 탄핵이 맞지만 나는 그 결론으로 가는 거에 다른 논리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해서 3명의 재판관 2명의 별개 의견을 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파면하면 되지 뭘 별개 의견을 붙이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겁니다. 평생 남으니까. 그렇죠. 평생 남으니까이기도 하고 어떤 대통령이 또 나와서 국정농단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 국정농단을 할 때 야 옛날에 국정농단했던 박근혜 때 결정문을 보면은 이러저러해서 그때는 그 결정문에 내가 했던 이 행위는 없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래도 그렇고 저래도 그렇고 다 안 되는 거야라는 거를 결정문에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또 어떤 법꾸라지가 대통령이 돼서 또 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이러는데 전에 윤석열 탄핵됐을 때 보니까 결정문에 뭐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는 그 결정문에 뭐 안 써 있더만 뭐 이렇게 우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 워낙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왜 내가 계엄령을 이런 식으로 선포한 게 정당하다 이러니까 정당하다 저러니까 정당하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어쨌든 간에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뭐 다시 결정문에 씁니까? 그 다 쓰지 않아도 되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어떤 얘기는 명확하게 판단을 내려줘야 나중에 어떤 놈이 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기록에 남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걸 다 해야 될 텐데 그 모든 걸 다 함에 있어서도 어떤 논리로 어떻게 그 결정문에 담을 거냐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의 판단들이 다를 거란 말이죠. 그렇죠.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있어서는 같지만 이런 논리로 안 된다고 할 것이냐 저런 논리로 안 된다고 할 것이냐 다 달랐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합의하고 그래 끝까지 합의가 안 되면 별개 의견 쓰시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고 이런 거를 이제 좀 논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이유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슨 뭐 결론에 있어서의 무슨 뭐 5대 3이다 4대 4다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8대 0이라는 결론 속에서 여러 논의가 있을 수가 있어서 늦어질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우리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무슨 선거 개입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탄핵이 그때는 기각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10년 뒤에 2014년에 KBS 시사기획창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때 권성, 김영일, 이상경 이 세 명의 재판관은 소수 의견을 냈었더라고. 소수 의견을 냈었어. 그리고 본인들은 야 이거는 위법한 사안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소수 의견을 냈는데 네. 설득을 당한 거야. 설득을 당해서 8대 0으로 나온 거예요. 8대 0으로 이게 그러니까 10년 후에 아 그때는 그랬다라고 나오는 거지. 지금 맞아요. 지금 뭐 어떻고 저떻고 한 거는 다 이게 헌법재판관들이 절대 말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 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소수 의견을 밝히는 게 헌재 없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아예 그 규정을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소수 그 의견을 이후에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된 거예요. 예. 네. 그 이후에 그렇게 해서 이제 개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법이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고 이제 2000 몇 년인가요?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2017년 2017년이죠. 그때 이제 확실하게 된 거죠. 아 중대한 위법 사유와 중대하지 않은 위법 사유를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이제 기각과 인용이 이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노무현과 박근혜의 그 스펙트럼에서 확 뛰어넘는 중차대한 위법과 위헌 사유를 이분은 해버렸거든. 그렇죠. 윤석열 씨는 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야 박근혜만도 못해? 네. 국정농단 박근혜만도 못해? 그 정도로 중대하지 않아 이게? 계엄한 게? 라고 하면 이거는 나라가 이거는 끝장난다는 거지. 이거는 아니 분명히 8대 0으로 나올 겁니다. 8대 0으로 나오고 한두 명이 뭐 별개 의견 그래 그러면 쓰세요. 뭐 이런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러니까 주변에 변호사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당신 같으면 기각 사유를 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탄핵을 기각하는 사유. 그러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만약에 쓴다면 뭐 국회 계엄 해제권을 어쨌든 시간차를 두긴 했지만 수용을 궁극적으로는 해준 거? 그 정도 말고는 다른 사유가 떠오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국민의힘 소속의 변호사나 아니면 뭐 법률가나 이렇게 논리를 보면 기각 얘기보다 각하 얘기를 더 하는 게 기각은 진짜 쓰기가 어려우니까 형식적 요건 이런 식으로 약간 포인트를 좀 돌리는 주장을 요 근래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뭐 관련 유튜브에서 이게 각하가 되려면 몇 명이 필요하고 이게 다 그 실무 제요에 별도로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 막 강의를 하고 이러는 거예요, 변호사가요. 그러니까 이 기각은 너무 논리적으로 본인들도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되니까 각하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또 추정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각하 할 것 같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오지도 않았지. 한 증인을 2번씩 부르고 직권 증인을 채택해서 하고 실체조차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게 각하인데 이렇게 실체를 많은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죠. 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